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리튬 마지막 기회입니다. 1억 있으면 5천만 원은 이 주식 사세요. 세계 1위 됩니다. 2차 전지 리튬 마지막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어떤 종목인지 세계 1위 될 기업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6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부터 로봇,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 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리튬 마지막 기회입니다. 1억 있으면 5천만 원은 이 주식 사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이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1시까지 이제 시장이 열리고 미국 시장이 조기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완벽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좀 힘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금리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기대감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금리 조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반반이었다면은 지금 분위기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대감이 조금 소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증시가 눌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주도주들이 대부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차 전지 리튬 마지막 기회입니다. 1억 있으면 5천만 원은 어디다 매수하라고요? 예, 이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1위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테슬라 보고 투자해달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화상 면담을 하면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사실상 좀 역사적인 일이죠. 이번 대통령이 테슬라가 아시아에서 신설하려는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 요청을 하자 한국은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다. 그러니까 투자할 생각이 있다는 소리죠.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에서 짓는 공장입니다. 공장을 짓게 되면은 당연히 인력도 한국에서 써야 되고요. 인력을 씀과 동시에 당연히 일자리가 늘고 그 주변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가팩토리가 지어지는 것은 사실상 호재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가 상하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다른 데 짓지 말고 한국에 해달라라고 했더니 나는 할 생각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상 면담은 이번 머스크 CEO와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한국에서의 투자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화상 면담에서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사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 X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주도한 머스크에 대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알아서 잘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행운을 좀 빌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사가 향후 아시아 지역의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를 했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와라.
한국만큼 좋은 여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을 나는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로 들어가고 있죠.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금액 약 13조 원 이상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지난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면서 스페이스 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첨단 혁신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다? 실제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만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가팩토리 지을 거면 한국에 지어라. 그리고 나는 충전기에 관련된 또는 충전소 관련된 의견 교류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지금 기가팩토리를 아시아 쪽에 지을 거야. 근데 그중에 한국도 최우선 후보지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더 지을까? 왜 한국 또는 아시아 지역에다가 공장을 더 지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조만간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이 출고가 됩니다. 12월 1일 공식 출고식 예고고요. 보시면은 테슬라가 대형 전기 트럭 테슬라 세미 출고식을 오는 1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린 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8일부터 주요 VIP와 지역 인사, 투자자 대상으로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 출고식 초청장을 발송을 했고요. 12월 1일 네바라주 스파크스 외곽에 자리한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출고식을 진행을 합니다. 2017년 11월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2020년 출시 예정이었으나 늦추고 늦춰져서 2022년도부터 아마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최대 주행거리 483km와 805km를 가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사실상 거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당 2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초기에는 약 483km 버전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800km짜리가 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한 가운데 이제 운전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미트럭 전기 출고식에서는 세미트럭과 함께 대형 전기차 충전소인 메가차저 스테이션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고요. 메가차저 스테이션은 세미트럭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로 승용 전기차용인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달리 대용량 전기트럭을 위한 충전소입니다. 세미 전기트럭은 15톤 이상의 대형 트레일러 시장에서 유일한 전기트럭이고 연료비를 포함해 유지관리비가 높은 대형 트럭의 특성상 단중거리 운송 시장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라든가 펩시라든가 이미 2,000대 세미 전기 트럭을 사전 주문을 했고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 약 15대 세미 트럭이 인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대? 일단 2,000대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많은 주문 또는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세미 트럭인데 뭐 이것만 생산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세미 트럭 이번에 전기 트럭만 생산하면 되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또 선주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죠. 선주문만 160만 대입니다. 어마무시하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수주량 소화가 가능할까라는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디자인이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픽업 트럭 이 모델 중에 테슬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전기 픽업 사이버 트럭의 사전 주문이 16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2019년 프로토타입으로 첫 공개된 사이버 트럭은 당초 2021년 후반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되면서 2023년 중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인기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정말 각지고 남자다운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게 사이버 트럭이고요. 테슬라의 픽업 트럭입니다. 2세대 테슬라 로드스터와 함께 기대되는 전기차에 위치해 있으며
사전 주문을 받은 수량도 지금 160만 대로 말도 안 되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공개 일주일 만에 약 25만 대에 도달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에 130만 대, 올해 160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쁘죠. 그래서 해외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사전 주문은 16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클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거의 뭐 그 수준이고, 살짝 160만 대가 안 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게 수익이 얼마냐? 아직 안 팔린 차량, 그러니까 그냥 보여준 차량으로 주문 들어온 금액이 약 2,15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은 사전 주문에 전액 환불 가능한 13만 원의 보증금만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수주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160만 대 이상의 선주문을 테슬라에서 소화할 수도 없다라는 게 이제 예상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매 가격은 약 5,300만 원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받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아예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Y와 함께 생산할 예정이고, 텍사스 기가팩토리 연간 생산량은 5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Y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텍사스 사이버트럭까지 생산하는데 160만 대를 소화를 한다?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버트럭이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세미트럭 생산도 하지만 사이버트럭도 지금 뭐 사전 주문이 얼마다? 네, 160만 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생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다? 기가팩토리를 빠르게 짓고 빠르게 지금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 한국까지 오나? 라고 했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전 주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만들 차량이 산더미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전기차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니 리튬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만드는 건 만드는 거고 주문 받는 건 받는 건데 리튬 없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어디? 텍사스, 방금 전에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고 했던 그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 건설 계획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다? 우리 리튬 없어? 그럼 우리가 정제할게. 우리가 직접 정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중국 거, 호주 거 갖다 쓸 필요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텍사스 걸프 연안에 리튬 정제 공장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19일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의 새로운 4680 원통형 배터리 셀 기술 개발 진행 사항에 대한 분석가의 질문에 답변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을 했고요.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루이지애나에 있는 다른 지역을 최소 한 곳 이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 크리스티 근처에 있는 배터리 등급 수소나 리튬 정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머스크가 진작에 리튬 가격을 미친 가격이라 불렀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의 공급 병목을 완화하기 위해서 리튬 정제를 직접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오케이, 우리는 전기차 많이 생산하는데 리튬 내가 직접 생산할게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튬 있나요? 네. 테슬라는 리튬을 직접 정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리튬 있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오케이. 근데 전기차 다 팔고 나면 충전소 있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한국에 충전소 만들 수도 있고 미국에 충전소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가팩토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충분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유럽에서 슈퍼차저가 1만 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 전용 충전기인 우리가 슈퍼차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급속 충전기 슈퍼차저가 유럽에서 1만 대 설치를 기록을 했고요. 전 세계 슈퍼차저 설치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 슈퍼차지 인포에 따르면 유럽 내 테슬라 슈퍼차지 네트워크는 최근 30개국에서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충전소 숫자는 총 875개소에 가까우며 장거리 여행과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급속 충전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테슬라의 슈퍼차저 4분의 1이 유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 빨간색이 다 슈퍼차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조밀한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의 경우 주요 고속도로에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유럽 내 가장 많은 충전소는 독일이 185개, 프랑스가 123개, 영국 100개, 노르웨이 95개, 스웨덴 65개, 이탈리아 59개, 스페인 50개, 네덜란드 39개, 27개, 27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일부는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도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다른 브랜드 전기차도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논 테슬라 슈퍼차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미 유럽에서는 슈퍼차저가 만기를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미 뭐다 유럽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 테슬라 전용 충전기가 만기를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유럽에서만 돌파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은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보시면은 유럽에서 제일 많이 좀 돼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독일이 185, 123, 100개. 그러니까 상위 3개 나라가 185개에서 한 10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얼마나 설치돼 있을까? 뭐 한 50개나 될까? 한 20개나 될까?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테슬라 5년 만에 국내 슈퍼차저 충전소가 100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라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독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영국 수준으로 지금 슈퍼차저가 그만큼 충전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2017년 서울 삼성동에 1호 슈퍼차저 충전소를 설치한 이후 5년 만에 서울 성수동에 100호 슈퍼차저 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8일 카카오톡 뉴스레터를 통해서 100호 슈퍼차저 충전소 개장 사실을 알렸고요. 지난 2017년 5월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지하 4층에 슈퍼차저 5기를 설치했고요. 이곳에는 차량의 원활한 충전을 위해 평소보다 넓은 주차면이 바닥에 생겼고 테슬라 로고가 벽면에 새겨지는 등 어떻게 보면 슈퍼차저만의 좀 이 아이덴티티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2급 슈퍼차저의 최대 출력은 120kW시고 구형 모델 S90D 충전 시 30분 충전으로 최대 27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충전 속도가 개선된 V3급 슈퍼차저를 국내에 설치하기 시작을 했고요. 250kW시로 그러니까 2배 수준이죠. 5분 충전에 약 120km 충전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설치된 슈퍼차저는 모두 V3급 슈퍼차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최소 44곳 이상 슈퍼차저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 9곳 이상의 에핏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현대차 그룹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주요 국가에 다른 브랜드 전기차 사용 가능한 슈퍼차저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뭐다 100곳 이상 구축을 끝내놨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상 엄청난 수준으로 슈퍼차저가 이미 만들어졌다. 근데 어느 수준? 예, V3 수준. V3 수준이면은 방금 얼마나 빠르게 충전한다 했어요? 예, 5분만 충전해도 몇 킬로 간다고요? 120km를 달릴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테슬라 이용자들이 충전이 가능하게끔 잘 충전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 테슬라 안 쓴다면 테슬라 충전소를 만약에 내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차가 예를 들어 도요타야. 내 차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야. 그럼 슈퍼차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테슬라 차량을 사라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죠. 왜? 내년 12월부터입니다. 보시면 테슬라 내년 12월 국내 슈퍼차저 외부 개방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테슬라가 아니어도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년 12월부터 타 브랜드 전기차의 국내 테슬라 슈퍼차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KT 엔지 타워 주차장에 슈퍼차저 9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해당 지역의 슈퍼차저는 2023년 1월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KTNG 타워 내 슈퍼차저에 다른 브랜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별도 케이블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도 충전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라고 개방을 한 거죠. KTNG 타워 내 안내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테슬라 슈퍼차저 공공 충전 기능 추가 예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은 DC 콤보 방식의 충전을 지원하는 만큼이나 슈퍼차저에 DC 콤보용 케이블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도 괜찮으니까 슈퍼차저 와서 충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정된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테슬라는 지난해 11월부터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일부 슈퍼차저를 타 브랜드 전기차에 개방을 했고요. 올해 연말에는 미국, 북미 지역에 있는 슈퍼차저도 다른 브랜드 전기차에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국내도 아마 외부 전기차 슈퍼차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입장 계획이라든가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설치된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는 100곳이 넘는다. 독일과 영국 수준이라 말씀드렸고요. 현재 60여 곳이 넘는 지역의 슈퍼차저 충전소가 이미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는 2년 내에 총 200여 곳이 넘을 전망이고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브랜드 전기차가 슈퍼차저를 사용할 경우 기존 테슬라 오너 대비 비싼 충전 요금을 부과를 하고요. 소프트웨어 전문 분석 트위터 계정인 나러 테슬라 앱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테슬라 차량의 슈퍼차저 충전 가격은 1kW 시당 0.24유로. 근데 다른 브랜드가 충전을 하면은 0.57유로입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라고요? 예,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슈퍼차저로 충전 안 해도 돼요. 근데 슈퍼차저가 빠르고 좋다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타 브랜드 전기차 테슬라 오너와 동일한 충전 요금을 지불할 경우 별도의 유료 멤버십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테슬라가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차량에도 슈퍼차저를 개방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테슬라를 위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 알겠는데 이걸 왜 다른 차를 위해 개방하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 큰 그림의 결론은 이겁니다. 테슬라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차량의 이 충전기 중에서 바로 국제 표준,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테슬라의 목표입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기 규격 표준화에 나섭니다. 차세대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기 규격을 공개하고 타 전기차도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규격 표준화에 나서겠다는 의도고 그냥 다 맞추자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냐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 구축한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개방하기로 한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규격 표준화에 나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커넥터 쓰지 말고 우리 표준화해서 슈퍼차저로 다 충전하자. 그러니까 슈퍼차저로 충전하는 게 우리는 표준을 시키자. 이거 하나로 똑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충전소를 거의 독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전기차 전용 슈퍼차저 전기차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이미 시험 지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충전 커넥터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가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충전 케이블을 차량에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테슬라 전기차 이용자들 역시 슈퍼차저 충전소가 아닌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댑터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착을 해서 서로 자기 규격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서 테슬라와 다른 제조사 간 충전 규격이 달라 발생하는 일이고 자체 충전 규격을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의 다른 전기차 제조사는 또 이 표준 규격 DC 콤보를 또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급속 충전기의 명칭을 북미 충전 표준 커넥터로 변경을 하고 미국 표준으로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기 명칭 자체가 북미 충전 표준입니다. 누가 봐도 표준인 것처럼 만든 거죠. 표준은 아니고요. 테슬라가 개발한 차세대 급속 충전 규격은 슬림한 디자인의 충전 케이블의 AC 충전과 최대 1메가와트급 DC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콤보 충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요만하게 이거면 된다. 이거 꽂아서 충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큰 거 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슈퍼차저 충전소를 전 세계 3만 5천 개소 이상 구축해 놓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만 약 17,00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DC 콤보 규격이 표준이기는 하나 테슬라 전기차 버그이만은 미국의 경우 DC 콤보를 밀어내고 테슬라 슈퍼차저 규격이 사실상 시장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테슬라의 큰 그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충전기 표준으로 전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싶다라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충전기 표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기가 팩토리도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도 표준을 뭘로 하자? 테슬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슬라 관련 충전기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테슬라 충전기에 관련된 기업이 대형채비라고 있습니다. 이 대형채비에 엮여 있는 기업이 휴맥스고요. 휴맥스랑 엮여 있는 기업이 알티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티캐스트를 처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전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별도의 유료 회원이 필요하다 했죠. 그거를 이제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에스트래픽입니다. 충전소는 아니지만 충전소의 유료 회원을 인식하는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 에스트래픽이에요. 그래서 알티캐스트, 에스트래픽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줬죠. 근데 개인적으로 21선이 한번 깨졌을 때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지면 그때 매수하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T캐스트와 그 다음에 S트래픽, 테슬라 충전기 관련주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근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설치하고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입력 안 해도 되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저희가 실전 매매 기법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까지 무료로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1월 29일, 28일, 25일, 24일, 23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까지도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장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 테마주들 정리를 매일 해드립니다. 오늘 광물자원 개발 관련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관련주가 있었구나 다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